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군대 얘기를 하고요. 특히 군사 작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때가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작전의 특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 그래야지 내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는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겨놓고 싸우려면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상대방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 미리 입혀두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왜군하고 직접 이렇게 대적을 했을 때, 그리고 왜군의 숫자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툭툭 치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수법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적군을 유인해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유리한 지형에서 가장 유리한 시간대에 싸우기 위해서 적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자, 적들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보다 쫓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적절히 숨기도 하고 적절히 내빼기도 하고 추적자를 좀 따돌리기도 할 수 있는데,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을 놓쳤다가도 다시 찾아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쪽의 주력이 맞붙는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힘을 비축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쪽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겨놓고 싸운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과의 일전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뭐 언제 올라오게 됐든 이 정치권이라는 링으로 올라오는 건 이미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두세 달 이내에 정치권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힘을 뺄 수 있으면 빼고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면 입히고 상처를 가할 거 있으면 가야죠. 그게 바로 탄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탄핵 잘만 되면은요, 한동훈의 정치 인생을 미리 끊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응천 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동훈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곳곳에서 들리는 수도권 재선 의원의 뭐 발언이 바로 그 조응천 의원이라고 합니다.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은 또 조금 억울해하는 면도 있어요. 자기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마치 매일 떠드는 것 같이 그그저께 겨우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거를 주구장창 떠드는 것처럼 매일 떠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어서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합디다. 여튼 어쨌거나 좀 그런 말을 좀, 그게 억울하면 말을 좀 조심하든가,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시네요. 자, 기뻐하는 라이언님, 냠냠님, HJSO님 오셨습니다. 다래님도 오셨네요. 자, 그러면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선고 앞둔 대장동 재판 패배 직감 검찰의 무리수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대장동 재판은 크게 한 4덩어리 정도로 쪼개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함께 받고 있는 그 대장동 그 배임 혐의 사건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위례지구라든지 이런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 교사 이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선거법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와 별개로
이 대장동 일당들이 지들이 받아야 되는 대장동 본류 사건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사건과는 또 별개로 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지상 실장하고 함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볼 때 정지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진상 실장 사건만 뚝 떼가지고 이재명 대표 쪽 사건으로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 사건만 따로 떼 나와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김용 부원장 재판은 이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앞두지 않았어요. 오는 30일 날 첫 번째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마지막 재판이 열렸죠. 보통 마지막 재판을 결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결심이 지난달에 이미 열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용 부원장한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자, 결심을 했으면 재판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재판부의 시간인 거죠. 재판부가 고심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이면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죠. 다 됐어. 이제 2주 남짓 남은 거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해버립니다. 김용 부원장 사건은 이미 재판이 다 끝난 상황인데, 끝난 상황인 재판을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선고가 있을 건데. 하나만 하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와서 선고가 다 됐는데 지금 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 뭐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아주 심각하다. 정말 검찰이 이런 꼼수를 쓰는구나라고 개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삼았는데요. 첫 선고를 앞둔 대장동 재판, 패배 직감한 검찰의 무리수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설명을 드렸듯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제 다음 30일 선고 예정입니다. 조병구 부장판사가 판결합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김용 부원장 측에 그닥 불리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게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피는구나,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싶었던, 그나마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싶었던 재판이 바로 이 조병구 부장판사의 재판입니다. 보통 다른 판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은 검찰이 벌써 재판부를 끌어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조병구 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을 잘 진행해 왔고요. 바로 30일,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선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결심을 했고요. 검찰이 지난달 열린 결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자신들이 늘어놓을 수 있는 거짓 공격을 일삼았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재판이 끝났다고, 이제부터 판사가 곰곰이 양측의 공방을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어제 그제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른바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요. 갑자기 왜? 이게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갑자기 단독.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12년 구형한 검,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 자금 조성 내용 등 증거 제출, 정황 증거일 뿐 반박. 아니, 결심을 했는데 무슨 증거를 또 제출해요. 이제 와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결심하기 전에 증거를 다 제출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의견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증거를 이제서야 제출했대. 그게 단독이래. 그리고 이 제목 보세요. 정말 제목 더럽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나 자금 조성 내용 등등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12년 구형한 검찰,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길게 늘어났죠.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을 한꺼번에 욕하기 위해서 만든 엉터리 같은 제목인 겁니다. 굳이 끼워 넣은 거야, 이재명을. 자, 근데 이게 단독이래. 이 제목부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좀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기사의 내용보다는 이재명과 김용을 비방하기 위해서 제목을 조작했다, 끼워 맞췄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자, 이 기사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조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니, 의견서 제출한 게 이게 단독거리가 됩니까? 원래 결심 끝나고 난 다음에 피고인 측도 그다음에 검찰 측도 의견서 많이 제출해요. 근데 의견서 제출할 때마다 이렇게 기사 단독이라고 쓸 거야? 사실 별로 기사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말하는 거,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니 자금 조성 내용, 이것도 이미 법정에서 다 다뤄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탄핵된 얘기, 법정에서 이미 말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던 얘기예요. 그리고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 이걸 잘 살펴보면요, 오히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가 워낙 말하던 그 시간대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밝혀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전형적으로 기사감도 안 되는 것을 기사감이라고 떠버린 겁니다. 부풀려서 쓴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집중적으로 게재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 재판에서 결심이 끝난 상태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양측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서로 막 재판부에 제출하는 이 의견서를 가지고 단독이라고 기사를 쓰는 사례는 없었어요. 왜? 막판이거든. 굳이 지금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 왜? 재판이라는 것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서 이게 그 양쪽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가치가 있는데, 의견서는 한쪽만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한쪽만의 얘기를 덜렁 가지고 와서 기사를 쓴다고? 그건 애시당초에 기사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기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앞서서 뭐라고? 이게 이미 재판에서 거론됐던 얘기들이라고. 근데 굳이 이것을 단독이라고 써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가짜는 것들을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부풀려서 다시 꺼내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고요. 서울신문, 이 기사를 서울신문이 쓴 건데, 서울신문은 노골적으로 검찰 편들기를 한 거예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론 플레이의 파트너로 서울신문을 꼭 집어준 거죠. 야, 서울신문, 나 니들 좋아. 이번에 내가 이런 거 하나 했거든. 기사 쓸래? 툭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김용 부원장 측의 반박을 제대로 씻지도 않은 거야. 야비한 짓이고 비열한 짓이죠. 애시당초에 김용 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미 재판이 다 끝났는데 굳이 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죠? 이유가 뭐죠? 제가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재판에서 불리함을 간파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장외에서 불리한 정세를 뒤집어 보겠다 라는 그런 장난을 치려는 겁니다. 법정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김용 부원장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재판에서 뻔히 질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정 밖에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언론 플레이인 겁니다. 아, 이렇게 증거가 많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야, 재판부 엉터리네 라는 비난이 쏟아지게끔, 무죄 판단을 내렸을 때 재판부가 여론의 압박을 느끼게끔, 아니 여론의 압박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공포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검찰의 언론 플레이 목적인 겁니다. 굳이 이미 재판 다 끝났는데 굳이 이미 몇 번씩이나 거론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단독이라고 붙여주고 재활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재판부를 압박하겠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못 내리도록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장용진,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재판 다 끝났어도 단독 기사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또는 과도한 추측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증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구야, 예. 카메라가 갑자기 가버렸네요. 아, 짜증나. 예. 자, 카메라가 가버렸으니까 지금 잠시, 예, 방향을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죠? 예. 자, 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보세요. 제목 보겠습니다. 검 김용 알리바이 반박한 160쪽 의견서, 검 김 측 정황 증거뿐, 이렇게 기사를 또 냈어요. 이게 단독 기사로 오늘 또 나온 겁니다. 자, 정확하게는 11월 15일자로 나온 기사예요.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죠. 이 최측근 김용의 12년 구형한 검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 제출 정황 증거일 뿐 반박. 자, 내용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아까 그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14일 날 나온 기사고요. 이거는 15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같은 기사 같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여기도 보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리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김용 알리바이에 반박한 160쪽 의견서, 160쪽 의견서 같네? 예, 같은 기사를 두 번을 반복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15일, 이거는 14일. 같은 기사를 두 번씩이나 반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단독입니까? 어제 지가 써놓고 내일 또 쓰면은, 어제 단독했으면 오늘은 단독 아니지. 근데 어제 쓴 걸 오늘 또 쓰면서 둘 다 단독 붙여? 뭐 단독도 재활용가 됩니까? 단독 재활용을 하고 있죠. 같은 기사를 이틀 동안 반복해서 써먹고 있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예, 정상적인 기자라면, 다른 의도가 있는 기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기사 못 씁니다. 이 단독이라고 붙이면은요, 포털에서 앞쪽에 배치가 되고 메인 메인 화면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재명을 불리하게 만드는 기사를 이틀에 걸쳐서 메인 화면에 올리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쓰면서도 마치 다른 기사인 양 재활용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언론 플레이라는, 이미 재판이 다 끝났는데 재판부를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즉 검찰이 원하는 결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장외 압박, 법정 밖에서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자, 카메라가, 예, 과열이 된 모양이에요. 과열이 돼가지고 중간에 꺼졌습니다. 예, 과열된
카메라가 다시 돌아왔네요. 예. 자, 그렇죠. 예. 당장 이것만 봐도, 뭔가 좀 사특한 목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신문이라는 데가 이런 짓을 좀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쭉 보시면은, 그 전에도 보면, 최근 며칠 동안, 서울신문이 계속 이렇게 단독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하게 어떻게 서울신문이 이렇게 연달아서 단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제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이 양쪽에 있는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해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둘 다 보면은 같은 제목이고, 비슷한 제목이고, 동시에, 제목, 내용도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날짜에 각각 따로 단독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신문은 최근 여러 차례 이렇게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번씩 우려먹는, 그것도 두 번씩 단독이라고 우려먹는 짓을 해왔더라. 자, 하나 보실게요. 자, 이거 뭡니까? 예. 이 잘 보세요. 이 연두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단독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 종용, 검찰 여론 직접 개입 진술 첫 확보라는 기사 보이시죠? 자, 그런데 비슷한 기사가 하나 또 나옵니다. 역시 서울신문 기사예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종용한 적이 있었다. 조우영 진술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 기사와 밑에 있는 이 살색 기사 보세요. 각각 다른 날에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으로부터 나온 진술을 토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1일 전, 하나는 2일 전. 제목 다르고, 사진은 똑같고. 자, 보셨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신문은요, 검찰한테서 뭔가 소스를 하나 제공받으면요, 그거를 두 번을 써먹어요. 어제 한 번 써먹고, 내일 또 써먹어. 둘 다 단독. 내용은 똑같은데 둘 다 단독을 달고 나와요. 제목을 살짝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치 새로운 기사를 쓴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기 위한 거냐? 자신들의 기사를 포털 메인에 더 많이 걸기 위한 겁니다. 단독이라고 써붙이면요, 포털 메인에 많이 걸리거든요. 포털 메인에 많이 걸리기 위한 꼼수를 쓴 거죠. 근데 이 둘 다 검찰로부터 나온 검찰 소스의 기사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검찰발 기사를 두 번에 나눠서 혹은 세 번, 네 번 이상 우려먹는 짓을 해왔구나. 단독 재활용을 해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은 대체로 다 뭐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내용이고, 검찰을 추켜 세우거나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 써주는 그런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기사들이었어요. 자, 이게 최근 서울신문의 모습인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같은 기사를 두 번씩 써먹는 거.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사실 대장동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그런 심산인 겁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고 재판이 다시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가 아무리 봐도 지들한테는 불리해 보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에 검찰이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볼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한다? 언론 플레이라도 하자. 언론 플레이는 누구? 야, 서울신문이 한 번 기사 주면은 두 번씩, 세 번씩 우려먹으면서 우리 입장 제일 많이 해주고 있는 데야. 거기다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론전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재판부를 법정 밖에서 압박하겠다. 도대체 여론이 무서워서, 검찰이 무서워서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압이 언론 플레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검찰이 이런 꼼수를 장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검사 새끼들이 나쁘긴 한데 기자가 더 나쁘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검사들이 던져준 정보 냉큼 받아서 썼다 쳐. 그것까지 그렇다 쳐. 근데 그거를 2번씩이나 우리 먹냐? 3번씩이나 우리 먹냐? 그걸 상습적으로 하냐? 기자가 더 나쁘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기자가 더 나빠요. 기자 지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일 것 같아? 야, 검사들이 우리 이용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드네? 그러면 거기에 기자가 부하내동하고 협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죠 라면서 거절해야 됩니까? 처음 몇 분이야 모르고 할 수 있다 쳐. 하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같은 기사를 2번씩 반복해서 우려먹는 기사는 그거는 기자 본인이 더 먼저 잘 아는 거잖아. 근데 그런 짓을 양심 없이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한다고? 야, 그게 100년 넘게 됐다는, 100년이 넘었다는 한성순보 출신, 한성순보를 기원으로 한다는 서울신문이 할 짓이야? 아유, 진짜 기자가 더 나쁜 거죠. 기자가 진짜 개새끼인 거지. 도대체 서울신문이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신문 서울신문이에요. 한성순보를 기반으로 하고, 뭐 어떤 놈은 독립신문이 서울신문의 기반 그거다. 대한매일신문이 그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오래됐다는 그 서울신문이 이딴 식으로 구느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현재 누가 가지고 있다? 예, 서울신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는 원래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 조합이 57%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은 43%를 어디 갖고 있느냐? 서울미디어 홀딩스가 28%, 호반건설이 19%, 합쳐서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구조를 보면은 서울미디어 홀딩스가 제1주주인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호반건설이 19%로 2대 주주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미디어 홀딩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서울미디어 홀딩스 지분을 살펴봤더니 호반건설이 100% 갖고 있는 거더라. 결국 서울미디어 홀딩스도 호반건설 거, 호반건설도 또 서울신문 거 가지고 있고, 결국에 서울신문 주식의 47%를 호반건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서울신문의 주인은 호반건설입니다. 건설업체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니까 건설업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기사를 쓴 거죠. 건설업체들이 왜 언론사를 가지려고 하느냐? 건설업체는요, 수시로 검찰청을 드나들게 되고요. 누구 말 맞다나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다. 그런 상황을 상당히 많이 겪어야 되는 게 건설업체입니다. 그런 건설업체들이 언론사를 하나 떡하니 가지고 있다. 그럼 언론사가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언론사를 굳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건설사고요. 하나가 주가 조작단이에요. 옛날에는 주가 조작하는 양반들이 언론사 소유할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은 주가 조작하는 그 집단들이 대놓고 언론사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넘어간 회사도 있죠. 근데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꼴깍 먹은, 그래서 건설회사, 토건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곳이더라. 아니, 그런데 토건족들의 이익하고 대장동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리 대장동 사건이 개발 사업이고 건설업자들한테 유리한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반건설이 왜 이렇게 검찰 편을 들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반건설 같은 그런 회사들은요, 평소 때 검찰 편을 잘 들어줘야지 불리할 때, 위기의 순간에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검찰 빨아주는 언론사여야지 내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만약에 검찰 맨날 비난하고 검찰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언론사다. 그러면은 오히려 검찰이 잘 걸렸다 하고 호반건설을 두들겨 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평소 때 검찰한테 이렇게 잘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다? 예. 호반건설은요. 대장동의 관련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대장동 일당한테 비자금 43억을 준 게 누구라고? 호반건설이라고. 이거는 법정에서도 같은 기사가 나왔죠. 또 있습니다. 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 신도시 개발 호반건설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호반건설 대표 소환. 한은행 위기 보강한 검찰 호반건설 1,300억 이익 제한. 자, 보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호반건설은요, 대장동 사업의 핵심적인 피의자예요. 대장동 업자들하고, 즉 김만배, 남욱, 정우영 이런 애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그래서 정우영이나 이런 애들한테 비자금으로 쓰라고 40억씩 돈을 턱턱 던져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지금 대장동 수사가 자기들 호반건설로 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검찰이 던져주는 대로 받아 쓰고 있는 거고, 한 발 더 나가서 검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받은 소스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우려먹는 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개새끼인 거지. 언론이 아니라 개새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반건설이 개새끼냐고요? 예, 개새끼입니다. 서울신문이 개새끼냐고요? 예, 개새끼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개새끼들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들이 뭔 잘못이 있어? 이 강아지들이 저한테 명예훼손 소송 들어오지 않을까 겁날 정도입니다. 차라리 개보다도 못한, 개는요, 자기를 돌봐준 주인을 깨물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신문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호반건설한테 뭐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입 싹 닫고 담배는 거 아니지.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니? 아이고, 추잡시렵다. 추잡시려워. 자, 지금 대장동 사건에 얽혀있는 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솔직히 조중동 다 대장동이 다 얽혀 있죠. 하지만 이 대장동에 회사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곳이 바로 머니투데이하고 호반건설입니다. 서울신문인 거죠. 자, 이들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상태인 거죠. 자신들이 검찰 수사에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불려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검찰한테 불리한 기사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머니투데이, 뉴스원, 뉴시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호반건설 밑에 들어간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장차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언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 사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나 언론사 사주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기사로 다루게 될 때는 그 사안을 독자들한테 충분히 알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쓸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아무렇게나 마구 써갈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가 조작
그런 세력이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 주가 조작에 유리한 기사들 막 뿜어낼 거 아니야. 그럼 피해를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보잖아요. 아유, 언론이 그러겠냐고? 언론이 그럽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호반건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툭하면 검찰,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한테 수사받고 있는 호반건설이 그 밑에 있는 서울신문이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 제대로 쓰겠어요? 못 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검찰 비판하는 기사 제대로 못 쓸 놈들이 검찰을 찬양하는 기사를 쓰게 내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상식 아닌가요? 그게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그죠? 자, 검찰이 지금 이렇게 자신들한테 약점이 물린 언론사를 이용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재판에서 질 것 같거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재판 지면은 뭐 또 탄핵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겁나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부, 이 조병구 부장판사한테 어떻게든 간에 압력을, 외압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볼 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다 목을 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 예, 적어도 지금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자들이나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애들은 다 잘라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걔들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꾼이야. 정치꾼.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